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인사를 좀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번에 거의 한 두 달 됐죠? 7월이 마지막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전에는 이제 저랑 이제 선임들이 이제 내신 대비 관련해서 2학기 내신 시작하기 전에 이제 선임별로, 그때는 이제 설명이라기보다 약간 간담회식이었죠. 간단하게 강의실별로 선임들이 다 계시고, 학교별로 나뉘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 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이제 내년 고3이 좀 중요하잖아요. 물론 지금 올해 고3이 물론 제일 이제 가장 이제 바로 올해 수능을 보는 친구들이 제일 급하지만, 사실 이제 그 친구들은 이제 거의 두 달 남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를 잘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고3이 될 친구들이죠. 특히 지금 이제 예비 고3, 지금 고2가 될 친구들은 이제 2015 개정 마지막 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뭐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네는 절대 재수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좀 애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해요. 네, 부담스러워 하는데 묘하게 애들 보게 되면 조금 넋이 나간 것 같기도 하고 좀 매가리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저도 이제 직접 고2 애들을 내신하면서 이제 맞닥뜨리게 되면은 오히려 고1 애들보다도 조금 눈이 약간 멍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친구들의 좀 방향성도 좀 잡아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네, 들어오세요.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정말 정 안 되면은 뭐 재수를 하는 것도 정말 최후의 카드, 최후의 카드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저희가 뭐 항상 얘기하잖아요. 현역으로 가는 게 효도라고, 그렇죠? 수시로 가는 게 제일 가는 효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효도인 게 수능으로 잘 가는 거, 그렇죠? 왜냐면 재수하게 되면은 아이도 아이지만은 이제 그 아이를 신경 써야 되는, 또 이제 계속 케어를 해줘야 되는 부모님도 굉장히 힘드시죠. 아버님, 어머님, 주변 가족들 다 신경 써야 되니까. 그래서 좀 준비를 좀 해보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좀 필요하실까 생각을 좀 하다가, 이번 9월 모의고사를 포함해서 저희가 이제 뭐 추가적으로 계속 안내를 드리겠지만, 이번에도 한번 하고 수능 이후에도 한번 하고 12월 개강 전에 한번 또 해요. 저희가 나눠서 이렇게 차라리 좀 자주 좀 저희가 좀 이런 거 열어서 좀 정보를 좀 접하실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저에 대한 소개는 거의 없습니다. 저보다는 이제 이따가 나오시게 될 두 분의 선생님들이 훨씬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각각 국어랑 수능이랑 그리고 입시 이런 부분을 중점으로 오늘 얘기를 할 거니까, 모처럼 또 오신 김에 또 많은 정보를 얻어 가시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은 전체적인 차례가 나오죠. 그렇죠? 각각 순서대로 이 앞부분이 근데 저는 정말 짧아요. 아마 한 5분 정도 하고 이제 저는 거의 이제 바로 나갈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나오시게 되는 저희 조성민 선생님도 좀 잘생긴 선생님 계시거든요. 또 조성민 선생님께서 직접 국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거고, 마지막으로는 들어오세요. 네. 마지막으로는 저희 송건희 원장님께서 또 입시를 맡으시면서 논술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내년 입시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된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엔 요건 아마 이 화면 자체를 굉장히 자주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이제 매번 이렇게 이제 올리고 있죠. 네, 이렇게 또 오래됐다, 유서가 깊다. 그래서 98년에 저희가 학원을 열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거는, 학원 중에서는 저희가 거의 경기 남부 쪽에서는 거의 최초 형태일 거예요. 입시 국어의 형태는 거의 최초고, 또 그만큼 또 저희가 뭐 그렇게 엄청나게 막 뭐 몇천 명이 있는 대형 뭐 이런 스케일이라기보다는 저희가 장기간 모아놓았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 노하우를 중점으로 각각의 특색에 맞게끔 소수 정예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네,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되겠고, 이건 저희 이제 올해 또 나름대로 이제 성과를 정리를 한 건데, 네, 대표적인 친구들도 나오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오른쪽에 저 이번에 수능 만점 나왔던 친구도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포항공대 갔어요. 결국 포항공대를 갔고요. 네, 그래서 네, 계속 이렇게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런 친구들을 위해서 저희가 양질의 교육을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넣어놓은 겁니다. 네, 그런 거고요. 네, 순서대로 선생님 소개를 좀 드리면은, 이따가 바로 저 다음으로 들어오시게 될 조선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저희가 뭐 여기도 물론 수업을 하시지만은 이제 강남 특히 이제 재종반 쪽도 같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일 현장에 가까우신 분이세요. 가장 학생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또 현역생들, 재수생들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많은 노하우를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어느 누구보다 수능 국어에 대한 그 트렌드, 성향을 가장 잘 파악하고 계시다. 굉장히 명쾌하게 잘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따가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담이지만은 올해 뭐 지역 강의 평가를 또 1위를 하셨다고 이렇게 네, 저희가 이제 실적에 넣었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뛰어난 선생님이십니다. 이따가 직접 들으시면 되겠고, 네, 이어서 이제 나오시는 송건희 원장님께서는 네, 굉장히 저희 이제 그 압구정에서부터 시작돼서 저희랑 굉장히 오랫동안 호흡을 맞춰오신 분이시고요. 또 이제 뭐 이제 매번 계속 이제 합격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논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히 이제 논술이 본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학원이 몇 군데가 안 돼요. 경기 남부, 분당, 수지를 합쳐서. 그래서 사실은 그 명맥을 계속 유지하고 계신 분이시고, 또 저희 또 대표 하시는 원장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선민 선생님 다음으로 3부를 맡게 되실 분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각각 나눠서 네,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국어를 강의하는 고3 국어 강의하는 조성민입니다. 네. 오늘 뭐 저는 이제 크게 3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모의고사에서 사실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국어가 이제 어떻게 변해가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거 매일 얘기할 때 별로 얘기할 거리가 많이 없었던 적이 많았거든요. 오늘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학생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2020 이제 7학년도 시험을 보는 친구들이 좀 안타깝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으실 것 같아요. 마지막, 근데 저는 올해 시험 치는 친구들이 훨씬 더 안타까워요. 최근에 많이 변화된 게 있는데 그 경향성을 정리하지 못하고 수험장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최근에 이제 평가원이 작년부터 기조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출제하려고 하는지도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그런 수능에 맞게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좀 구체적인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이제 9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변별력이 원래 기존에는 독서에 다 들어있었어요. 변별력이 독서가 제일 어렵다. 누가 얘기해도 독서가 제일 어렵다. 그래서 아이들이 보통 문제풀이하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선택 과목을 먼저 풀고요. 11문제를 보통 15분 정도 걸려 풉니다. 문학을 그리고 나중에 풀어요. 문학은 총 17문제인데요. 요거 한 25분 정도 잡고 풉니다. 국어가 80분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반절은 두 영역을 푸는데 쓰고, 마지막 독서에서 17문제를 남은 시간을 여기다가 다 써요. 왜냐면 독서가 가장 어려웠기 때문이죠. 근데 최근에는 독서가 많이 좀 힘이 빠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9월에 독서가 오답률 10개 중에 내문항 차지했으면 1위잖아요. 근데 예전과 많이 다른 게 예전에는 10개 하면 7, 8개가 독서였고, 그리고 오답률 1위는 또 독서가 요새는 아니에요. 다른 영역들에서 훨씬 더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뭔가 변해가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을 좀 알고 들어가면 좀 좋을 것 같다. 오답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높은 건 맞아요. 근데 여기에 반영되는 건 어떤 경우냐면 대부분 이런 경우입니다. 마지막에 풀잖아요. 여기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아서 못 푼 문제들까지 반영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걸 따지고 보면 실제로 지금 변별력은 이런 영역에 더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시험지는 기존에 있었던 독서가 아니라 선택이나 문학 과목의 변별력이 더 높아지는 이런 추세가 좀 있을 거예요. 실제로 이제 독서에서는 그 언매 시험지에서는 언매가 1위였는데 오답률이 78%입니다. 근데 이게 찍어서 맞출 확률이 오지선다니까 20%잖아요. 실제로 되게 많은 친구들이 거의 찍어서 맞추는 확률밖에 못 맞춘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이따가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 텐데 그 강사 선생님들끼리 욕을 많이 했어요. 별로 안 좋은 문제예요. 근데 어쨌든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문학의 이제 30번도 제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답률이 72%예요. 그러니까 되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정답으로 보였거나 아니면 정답이 잘 안 보였거나, 최근에는 독서가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 변별력 많이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이 9월 달이 딱 끝나고 나서 등급 컷이 딱 어떻게 나왔냐면 언매 등급 컷이 한 88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 이 화작 고르신 친구들이 한 92점, 93점 정도 나왔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야 이거 언매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언매 이거 고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요. 화작 고른 친구들이 올해 좀 저는 많이 안타까워요. 화작은 보통 11문제가 1번부터 11번까지 쭉 다 정해져 있거든요. 늘 하던 대로 정해진 사고를 이렇게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화작은 올해 갑자기 6월 달에도 그런 게 없었는데 연태까지 모든 시험에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시간을 더 많이 쓰게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문제의 유형을 주면서 학생들이 하지 않았던 방향에서 근거를 막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작은 결국에는 원래 우리가 정해진 시간 안에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풀이하는 과목이었는데 갑자기 사고하지 않는 영역에서 근거를 막 만들고 그리고 시간을 조금 더 많이 쓰게 만들어서 화작은 지금 이제 큰일 났어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보고 가다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영역이 많이 늘게 됐어요. 그래서 화작은 다행히 이제 내년도 시험을 치르는 친구들은 올해 수능도 있고 내년 6월도 있고 내년 9월도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조금 아마 불편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말씀드린 건 최근에 9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상상하지 않았던 변화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수능에도 큰 변화가 좀 예상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제가 두 문항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답률 공통 과목의 1이고요. 오답률 언매의 1입니다. 제가 두 가지를 이제 간단하게만 보여드릴 텐데 학생들이 이제 공부할 때 있잖아요. 문제 풀 때 보면 대부분 그 집에 가서 한 번씩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학생들 풀이하는 문제집 한 번씩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은 깨끗하고요. 정답 이렇게 골라놓고 지나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냐면 훌륭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요. 다 풀고 채점하고 틀렸다면 해설을 보고 아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해설을 갖다 옮겨서 다시 한번 잡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친구는 풀고 난 다음에 과정을 한 거죠. 지금 뭐가 없냐면 풀이하는 중 풀이하기 전에 해야 될 사고가 없거든요. 이거 백날 해봐야 크게 안 바뀝니다. 결국 내가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제대로 풀이하는 과정과 풀이하기 전에 사고를 못했기 때문인데 우리 학생들은 맨날 풀이한 이후에 이제 해설을 갖다 적어놓거든요. 공부는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을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30번 문제는 기본적으로 문학에서 보기를 달고 나오는 3점짜리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기서 선택지는 어떻게 쓰이냐면 이렇게 쓰이거든요. 반절을 딱 나누게 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모든 보기 문제의 룰입니다. 앞에는 지문의 어떤 영역을 걸어놓고요. 여기 있는 영역은 학생들이 판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뭔가 맞았다 틀렸다라고 사고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그럼 어디를 근거내냐면 여기 뒤에 보기의 내용이 들어갑니다. 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그대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정리해보면 앞에 있는 선택지는 지문에 들어있는 내용이고 뒤에 있는 선택지는 보기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얘도 있고 얘도 있어요. 딱 하나만 보는 겁니다. 요 연결고리가 정답이 잘 맞아. 이 둘이 연결고리가 제대로 맞아 떨어지니 이렇게 사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결국 이걸 정리하지 않으면 해설 보고 백날 이거 이런 거구나 해도 안 됩니다. 이 사고가 없으면. 제가 선택지를 딱 2개 정도만 한번 보여드릴 텐데 한번 요 맛을 한번 어머님들도 느껴보시고 제가 한번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선택지를 여기서 끊을 거예요. 가에서 시냇가에 정관을 걸어놓는 것과 여기서 끊어줄 겁니다.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정관을 걸어놨을 겁니다. 그 정관이 뭐냐면요. 솥이거든요. 솥. 그래서 이 노래가 아녀자들이 여인들이 봄에 그 화전가라고 꽃놀이 가서 노는 이야기거든요. 정관을 걸어놨다는 얘기는 꽃놀이 가서 저희 그 계곡 같은 데 놀러 가면 그 브루스타 같은 거 꺼내가지고 삼겹살 구워 먹죠. 그런 느낌입니다. 정관을 꺼내놓고 여기다가 이제 부침개 구워 먹고 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뒤에 나는 이제 저희가 이제 안 볼 거라서 뒤에만 일상적 생활 공간으로 자연에 머물고자 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에 나와 있어요. 저희는 이걸 연결시켜 봐야 되거든요.
아녀자들이 꽃놀이 가서 브루스타 꺼내서 고기 구워 먹는 건 일상적입니까? 요걸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제가 또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5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입니다. 자, 5번 선택지 한번 끊어봐 드리겠습니다. 가에서 썩힌 간장이 오늘은 쾌하다는 것에서 여기서 끊어줘야 됩니다. 썩힌 간장이라는 말은 그 마음이 되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평소에 이게 조선시대 아녀자들에 대한 얘기니까 평소의 삶은 굉장히 힘들었겠죠. 평소에 되게 힘들게 살다가 아니 1년에 하루 이렇게 단장하고 꽃놀이 와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되게 즐겁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뒷말이요. 여기입니다. 사대부가 여성의 한시적인 만족감이라 그래요. 한시적인 건 일시적인 것과 같습니다. 자, 선택지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1번과 5번 선택지가 전부 다 꽃놀이 와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하나는 평소에 힘들다가 오늘 잠깐 즐거운 걸 일상적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일시적이라고 얘기했고, 또 하나는 꽃놀이 나온 걸 매일매일 할 수 있는 일상적인 이야기로 다루고 있어요. 어딘가 하나 잘못됐죠. 똑같이 꽃놀이 나왔는데 얘는 오늘만, 얘는 늘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정답이 뭘까요? 엄청 힘들다가 오늘 하루 나와서 너무 즐거웠잖아요. 일상적으로 느낄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잘못됐구나. 정답은 1번 이렇게 고르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뭘 해야 되냐면 어떤 사고 과정으로 선택지가 어떻게 쓰여 있으니 어떻게 풀자가 모든 문제에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정답 이렇게 보시면 대부분 턱 깨고 앉아가지고 머릿속 사고로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이렇게 하고 탁 고르고 지나가고 틀리면 해설 보고 나중에 공부하는 건 결국 풀이하는 과정의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모든 문항의 어떤 과정을 다 만들어주는 거죠. 38번이 되게 어려운 문제였는데 제가 38번이 딱 끝나고 나서 해설하시는 영상을 되게 많이 찾아봤는데 대부분 공통적으로 이 문제를 암기해야 되는 나쁜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를 잠깐 드리면 2021년도까지는 문법이라는 영역이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언매로 바뀌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문법까지는 암기 베이스가 강했어요. 외운 걸 바탕으로 토해내서 풀어라. 근데 언매에서 언어라는 영역으로 바뀌면서 모든 문제에 보기가 들어갑니다. 그 말은 내가 필요한 거 이상은 보기에서 줄 테니까 니들은 적용해보고 어떻게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해라 이렇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개념을 역행하고 있잖아요. 이전의 것으로 다시 돌아갔죠. 그래서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 최근에 별로 안 좋은 문제다. 아니 지금 보기를 갖다 놨으면 적용과 활용을 해야지 왜 암기 베이스로 문제를 만들어? 그래서 욕을 많이 먹었던 문제인데 사실 저는 평가원이 그렇게 돌아갔다 생각하진 않아요. 분류하는 기준을 나름 좀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제가 몇 가지만 좀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1번에 이제 학생들이 많이 고민했던 포인트가 이거거든요. 1번에 집이나마의 이나마, 그리고 4번에 이것뿐이라면의 이라면, 5번에 조금이라도의 이라도, 요 세 개가 각자 좀 다릅니다. 1번에 이나마, 4번에 이라면, 5번에 이라도가 각자 하는 역할이 좀 다릅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걸 암기해서 할 수 있냐? 그렇게 하지 못해요. 구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분법을 좀 알려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자 돌림으로 시작하는 게 서술격 조사인 경우들이 있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보통 이다로 끝나는 말입니다. 나는 학생이다. 나는 사람이다. 그 이다가 서술격 조사라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서술격 조사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서술어에 들어가야 맞아요. 아이들이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적용하는 방법이나 눈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아닐 거라면 서술격 조사의 이다가 아니면 그때 이제 보조사로 쓰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니? 이렇게 이제 물어봤던 건데
여기 있는 1번은 이렇게 구성된 문장이에요. 집이나마 필요하다. 그래서 얘는 서술어 자리가 아니라 주어 자리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서술어 자리에 들어있는 애가 아니라면 얘는 보조사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눈이 좀 필요합니다. 4번 같은 경우는 논리가 이것뿐이다 라고 문장을 종결할 수 있는 서술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는 서술어 자리에 쓰였으니 서술어로 쓰인 거니 이거 서술격 조사가 맞겠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시죠. 5번. 우리만의 장점을 그에게 조금이다. 이거 안 되죠. 이제 여기도 서술어의 자리가 아니라서 보조사가 쓰인 경우입니다. 사실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고 학생들이 다 개념적으로는 배우지만 이걸 그때 시험장에 가서 구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이런 걸 그때 당시에 활용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문법은 뭔가 많이 이 문제 때문에 뭔가 많이 외우는 파트로 돌아간다 라고 공부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개념을 충분하게 익힌 다음에 보기를 만나면 어떤 개념을 어떻게 쓰고 분류할지를 공부하는 게 앞으로 이제 문법 고른 친구들의 고민거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경향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여드렸고요. 평가원에 이제 올해 9월까지를 분석한 평가원의 의도를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작년 6월에 어떤 시험이었냐면 킬러를 없앤다고 하고 본 처음 시험이었습니다. 국어의 이 킬러라는 건 결국에는 독서였어요. 독서가 늘 오답률 10개 중에 7, 8개가 독서. 가장 어려운 영역이 독서였습니다. 근데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고 여전히 독서의 오답률이 6개로 되게 높았죠. 조금 떨어지긴 했으나. 그리고 이제 작년 수능 같은 경우도 이런 기조를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가원이 이런 의도를 많이 받았어요. 의혹을 많이 받았어요. 야, 킬러 문제 없앤댔는데 왜 독서가 계속 어렵니? 최근 시험에 6월 달에 변별력을 다양한 곳에서 만들고 있죠. 독서를 조금 낮추고 문학이랑 선택 과목에서 오답률 많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균형감 있게 9월까지 만들어졌어요. 지금 시험은 독서가 되게 어려워서 나머지 빨리 풀고 독서에 몰빵하는 학생들은 오히려 등급이 잘 안 나오는 시험이 됐습니다. 그래서 영역이 지금 독서도 있고 문학도 있고 선택 과목에 있으면 어디서 변별력이 어떤 문제에서 나올지 지금은 아무도 모르는 시험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독서만 잘하는 친구들이 1등급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문학에서도 선택 과목에서도 잘 변수에 맞게 조절하는 친구들이 앞으로는 국어의 점수를 잘 획득해서 갈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앞으로 좀 다양하게 변별력을 만드니까 어디 하나에 되게 몰입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변수에 잘 대응하고 잘 전략적으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이 앞으로는 더 많이 좋은 점수를 얻어갈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기존의 방식은 계속 독서가 어려웠는데 이게 지금 고작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수능에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직은 쌓인 데이터가 그리 많지 않아요. 이번 수능 내년 9월까지 하면 얼추 그래도 어느 정도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저는 시험 보는 친구들이 조금 안타깝게 여겨지는 게 경향이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시험을 보는 게 조금 불안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된 상태로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수능 준비하는 과정의 이제 큰 틀을 영역별로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커리큘럼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정답입니다. 그 어떤 학원을 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 가지를 공부하는 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뭐 수학이나 다른 영어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는데 국어에서 가장 어리석은 질문은 어떤 교재가 좋아요? 이거는 가장 어리석은 질문입니다. 기출이 들어있으면 상관없고요. 기출 끝나면 EBS 하면 되고요. EBS 끝나면 모의고사 풀면 되거든요. 어떤 교재가 좋아요? 뭐 어디서 나온 무엇, 뭐 매산비, 자의 다 필요 없습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냥 기출이 들어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냥 싼 거 하시면 됩니다. 기출을 다루고 있는데 싼 거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좋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 번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EBS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많이들 궁금해 하셔가지고 EBS를 좀 먼저 말씀드리면 EBS가 연계가 50%가 된다 그래요.
근데 이 50%가 문학은 확실한 체감이 돼서 문학은 공부하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마다 정도는 좀 다르지만 EBS를 많이 보면 문학은 확실히 좋아진다라고 이제 얘기해요. 근데 독서가 문제입니다. 독서가 연계를 쓰긴 쓰는데 사실상 독서는 매번 그렇게 좀 새로운 지문처럼 느껴지거든요. 가지고 오긴 왔지만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가지고 EBS 연계를 느끼겠다? 그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떤 과정인지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독서는 사실상 연계 체감을 만나기가 좀 어려워서 EBS가 아니라 기출을 더 비중을 많이 두시는 게 좋아요. 근데 여기에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배경 지식이 엄청 큰 영향력을 주는 지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경제 지문 진짜 어려워하거든요. 이자와 금리, 채권, 관세, 수요와 공급 나오는 그래프 만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거꾸로 경제 지문의 이 베이스는 늘 나오는 게 반복해서 나와요. 어느 정도 채우고 시험장에 들어가면 확실히 효용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EBS를 볼 때 독서 체감이 어려우니까 대충 봐도 됩니까? 네, 상관없지만 만약에 배경 지식의 영향력을 많이 받는 경제 지문이라면 조금 쌓아가는 공부를 하는 것도 전 괜찮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문학 같은 경우는 연계율이 50%인데요. 이 50%를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문학의 영역이 크게 세 개입니다. 현대시 파트가 있고요. 고전시 파트가 있고 현대 소설 파트가 있고 고전 소설 파트가 있습니다. 이 중에 연계가 현대시에 하나, 고전시에 하나, 고전 소설에 하나 보통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역이 4개인데 그 중에 3개 정도는 아는 작품을 만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절대적 수치입니다. 그래서 50%라 별로 도움 안 되는 게 아니야? 실제로 내가 아는 거 하나를 기준으로 풀 수 있을 때 쓸 수 있는 전략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연계를 정리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그 재수생들과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항상 모의고사 보기 한 1, 2주 정도는 연계 정리를 싹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걸 좀 체감해서 들어간 친구들은 또 연계의 어떤 그 가치를 많이 느낀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연계를 좀 해주는 게 좋다. 특히나 고전시가 고전 3부는 거의 100%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룰 게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를 좀 공부하는 게 좋고요. 물론 현대어풀이나 전체를 보는 전체 줄거리를 좀 잡는 게 시간이 좀 소요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시 같은 경우나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는 연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걸 많이 정리하는 건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연계도 해야 될 어떤 방식이나 시간을 할애하는 어떤 그 정도가 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알고 공부하면 좋고요. 독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계에 큰 도움을 못 받아요. 결국에는 기출 분석을 통해 그 나오는 문제 유형에 맞게 올바른 사고를 할 수 있느냐, 이게 이제 문제인데, 독서가 학생들이 이제 대부분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고로 푸냐면 독서의 유형이 크게 5개 정도 나옵니다. 내용 일치, 글 구조, 이해, 추론, 마지막이 이제 보기 문제, 그리고 2문제 정도 어휘가 있는데 어휘는 사실상 이제 크게 뭐 독서라고 하기는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빼면 크게 5개입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선택지 5개 있으면 정답이네, 즉 지워가며 풉니다. 지워가며 풀 수 있는 문제는 이 친구, 이 2문제입니다. 그럼 나머지 건 속어의 사고로 못 풀기 때문에 좀 어렵거든요. 글구조는 그래도 대부분 조금 쉽게 아이들이 풀어요. 속어는 안 되지만 기본적으로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얘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문제는 추론과 보기가 어렵습니다. 추론, 이게 속어가 안 돼요. 지워지지 않아서 못 풉니다. 보기 문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지가 그렇게 복잡하게 쓰여 있기 때문에 속어가 잘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향처럼 문제를 풀기 전에 이미 다 결정이 돼 있어야 돼요. 보기를 어떻게 쓸 거야?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되니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서 풀 거야? 라고 사고가 다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풀이하는 유형을 다 기출을 분석해서 정리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막연하게 그냥 독해력 좋은 사람이 잘 풀지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해진 루트대로 늘 변함없이 할 일을 할 수 있는가? 요 학생들이 시험을 잘 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국어 어떻게 하면 잘해요? 막연하게 독해력이 좋은 사람이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전에 그 평가원장님이 2022학년도 그때 이제 서울대 교수님이 평가원장을 하셨는데 2022학년 수능이 끝나고 이 수능 국어를 서울대 나온 교수님이 풀어보신 거예요. 4등급 나왔습니다. 80분 제고. 독해력이 없어서가 아니겠죠. 풀이하는 방법을 전략을 갖추고 있지 않은 거예요. 결국에는 독해력만으로 되는 시험은 아니다. 다른 전략이나 풀이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좋습니다. 언매는 올해 이제 아까 말씀드린 38번 같은 이런 큰 변수는 일회적일 거예요. 수능에 그리고 내년에 또 반영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언매는 그냥 기존의 어떤 방식에서 이제 크게 다르지 않은 방식으로 준비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학생들이 최근에 이제 보기를 많이 주다 보니까 개념을 잘 몰라도 어찌저찌 푸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은 내가 언매 얼마 안 했는데 나 언매를 좀 잘할지도 그러니까 이런 좀 착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피드백할 때 당연히 개념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의 능력도 중요한데 이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여기서 틀려요. 다 아는데 뭘 써야 될지 몰라서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최근에 이제 마지막 정리할 땐 문제 딱 옆에 놓고 35번 뭐 쓸 건지 딱 적어 놓고 풀어. 근데 대부분 이거 하라면 또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어떤 개념을 써야 풀 수 있는지 그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 언매 공부하는 친구는 도움이 될 겁니다. 자, 화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존 기출에 없던 방식으로 엄청 큰 변화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런 방식은 지금 당장 화작 기출을 분석하진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올해 수능까지 보고 올해 수능이 어느 정도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보고 내년에 그 반영하는 사항에 맞게 다시 한번 기출 유형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6월, 9월에 뭔가 또 바뀐다면 조금 추가하고 뭐 수정하고 이런 정도의 공부를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화작은 원래 그렇게 어려운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의 정의는 대부분은 그 독해력의 의미를 그냥 잘 읽고 잘 푼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수능 국어에서 말하는 독해력은 조금 다릅니다. 영역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이 영역은 독서로 말씀드리자면 인문예술 영역, 사회지문 영역, 과학기술 영역인데 각자 보고 싶은 능력치가 달라요. 모두 다 이해하면 잘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인문은 잘 풀 수 있습니다. 인문은 이해를 묻는 영역이에요. 사회지문은 뭘 묻냐면요. 적용을 묻습니다. 법 얘기해주고 경제 얘기해주고 새로운 사례를 던져주고 적용하라 그러거든요. 과학기술은 이해를 시키지 않아요. 정보를 잘 선별하고 잘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을 묻습니다. 결국 지문마다 하는 영역들이 다 달라요. 원하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독해력은 단순하게 모든 걸 다 이해한다가 아니라 영역별로 원하는 사고를 잘하는 게 수능 국어의 독해력입니다. 지문마다 원하는 게 조금 이제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사고로 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친구들이 과학기술 잘 못한다 그래요. 어떻게 푸니? 상상이 이해가 잘 안 된대요. 근데 얘는 이해해서 푸는 거 아니거든요. 정보를 잘 선별하고 조직하고 비교해서 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목적을 조금 구체적으로 만드는 게 수능 국어의 독해력이라고 봅니다. 자, 이제 지금은 2학년 2학기를 맞이한 이제 친구들이죠. 이제 9월 달이니까요. 근데 이제 9월 달에 사실 수능 국어를 전면적으로 뛰어들기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얼추인데 정리가 되고 하면 11월 말 아니면 내신 다 끝나면 이제 12월 달부터 보통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아까도 저희 이제 그 논술 원장님이랑 말씀을 나눴는데 1등급이라는 수능 등급이 재수생들이 가져가는 비율이 90%가 넘어요.
현역들은 1등급을 10%만 가져갑니다. 현역이 압도적으로 많은 데죠. 근데 왜 이 재수생들이 잘하냐, 단순히 열심히 해서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이제 좀 아는 겁니다. 한번 해보니까 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안타까운 건 내신 다 끝나고 내신까지는 뭐 이제 중간중간에 놀다가 내신 때 바짝 열심히 하다가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근데 내신 다 끝나고 이제 올라가서 1월 달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공부해서 11월 달 되면 이제 좀 알 것 같을 만하면 시험 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아쉬움이 남고 한 번 더 하고 한 번 더 하면 좀 더 잘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시기가 나쁘지 않은 시기라고 봐요. 전면적으로 수능에 뛰어들어라가 아니라 수능의 어떤 결을 좀 다루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이런 영역이구나. 내신과 좀 다른 영역이구나. 어떻게 하는지 알겠다를 내년 6월 전까지 마무리해주면 그 다음부터 이걸 베이스로 전략을 갖추면서 점수화할 수 있는 시간이 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입시 체계가 어떻게 뭐 이렇게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데 이게 학생들이 이제 늘 18년간 내신의 사고에 암기하고 쏟아내는 시험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사고를 벗어나서 딱 1년 공부하고 다른 영역의 시험을 본다? 이게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가 수능을 준비하는 시기의 시작으로는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부터 잘 시작해서 기출을 뭐 많이 다루는 게 아니라 기출이란 영역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구나를 이해하고 딱 이제 3학년 1학기 때 들어갈 때는 기출 분석을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EBS 연계를 다루면서 적용하는 연습을 막 하면 6월 이전까지 어느 정도 이제 그 과정 내면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6월 달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와 전략을 연습하면서 내가 실력을 이만큼 만들었는데 실력이 떨어지는 경우는 80분이라는 시간을 운영하는 전략이 없어서거든요. 그래서 그 80분 운영 전략을 맞추면서 나머지 실력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기간으로 삼는 게 가장 좋은 과정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한번 공부를 해주시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국고에서 입시하고 논술을 맡고 있는 송건입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입시원서, 2026학년도 입시원서를 이제 썼죠. 그래서 목이나 이런 어떤 상태, 몸 상태가 워낙 안 좋아갖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어머님들한테 이렇게 요때, 설명회를 하는데, 요때 설명회는, 향후 이제 자녀분들은 2027학년도 자녀분들이니까, 26학년도의 어떤 특징을 알아보고, 우리가 결국에는 좋은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거니까 27학년 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좋은 대학을 보낼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춰갖고 설명회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이 상담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 대부분 이렇게 어머님들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굉장히 미신적인 것이 너무 이렇게 팽배해 있는 것이 현 어떻게 보면 입시 시스템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가는 어떤 방법에는 이 교과와 종합 그리고 수능과 대표적으로 이렇게 논술이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뭐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애들은 그러면 수능하고 논술 쪽하고 교과하고 종합 쪽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1학년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교과하고 종합으로 대학을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1학년을 지나고 나면 이제 이탈자가 생기겠죠. 그럼 2학년 정도 돼도 교과와 종합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이 수능하고 논술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어떤 특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현 아이들한테 놓고 내가 정확하게 내신이 2.0이고 그 다음에 수능이 국어, 영어, 수학, 탐구가 2이고 논술 같은 경우도 흔히 그냥 내가 만약에 4, 8 정도를 맞출 수 있다. 이것을 가정을 하면 정확하게 여기에는 어떻게 해당하는 대학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정확하죠. 내신 2.0이면 교과로 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내가 100% 합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사실 2.0이면 일반고죠. 일반고 같은 경우는 경기대 요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2.0이 경기대 정도. 그럼 내가 하면 2.0인데 그래도 약간 떨어질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단국대하고 가천대 이런 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내가 2.0인데 조금 더 한번 해볼까? 한번 해봐갖고 이렇게 해갖고 떨어지는 비율이 거의 한 50%, 붙는 비율이 50%가 건국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쓰면 80% 그러면 어떻게 보면 경희대 정도. 나머지는 그 밑으로는 중앙대 이런 데는 일반고는 지원 불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2.0이면 여기까지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2.0. 그러면 수능으로 요 정도 나왔다. 그러면 어느 정도 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나요? 요 정도는. 지금 자녀분들의 9월 모의고사를 봤죠. 9월 모의고사를 보면 어느 정도 우리 아이가 4과목이 사합 어느 정도 나오는지. 사합보다는 국어, 영어, 수학만, 탐구는 뭐 고등학교 3학년 때 가갖고 어떻게 보면 하면 되는 거니까 국어, 영어, 수학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3합 6 정도 나오는지 이 정도 판단하면 이 정도면 아이들한테 이 정도면 어디를 가는 정도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들 같은 경우 선생님 이 정도면 검대도 힘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수능에 가서 이 정도 2등급 맞았다라고 하면 이거는 고려대 어문 계열을 갈 수가 있어요. 어문하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요거보다 한 단계 더 높게 잡으면 되죠. 과들을 고려대 어문하고 그 다음에 세게는 서강대 경영 그 다음에 성균관대 근린 성균 근린 정도를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만약에 재수생이다 그래서 나는 100% 합격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한양대 경영 한양대는 중앙대 경영 정도를 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문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리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영하고 어문은 한 단계 정도 대학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논술로 만약에 4, 8을 맞았다라고 하면 논술로는 고려대 같은 경우 논술을 우리 자녀가 6개월 정도 배웠다라고 하면 고려대하고 중앙대는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논술로도. 근데 이렇게 맞으면 따지고 보면 고려대 어문을 가고 중앙대 같은 경우는 경영을 가고도 남는 점수니까 이게 참 논술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논술을 고려대 같은 경우 논술을 5명이 고려대를 보러 갔는데 이 5명이 최저를 1명은 못 맞추고 4명이 최저를 맞춘 거죠.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려대 이렇게 간 아이가 4명 정도는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중에 4명 중에 시험 보러 가는 애는 1명이고 시험 보러 간 애는 1명이 국어가 2 나오고 수학이 4 나오고 영어가 1 나오고 그 다음에 탐구가 1 나오고 이렇게 해갖고 얘는 가야 되죠. 얘는 근데 나머지는 1, 1, 2, 2 이렇게 나온 애들이 대부분이니까 이거는 이제 고대를 안 가는 거죠. 선생님 왜 고대를 가요? 연대 가지. 아니면 제2외국어 한 아이들은 서울대 뭐 미대나 농대나 이런 데 가지 왜 이렇게 짜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얘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 아이의 9월 모의고사 성적을 딱 보고 받았으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를 빠르게 그러면 선생님 우리 아이는 12 정도가 돼요. 3 정도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 요거는 어디를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 국순세 단을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민대 그 다음 숭실대 세종대 단국대 정도가 333이면 간다. 우리 아이가 12면요. 근데 내신 2.0에도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는 훨씬 더 나으니까. 그러니까 수능 같은 경우 값을 올리면 우리 아이가 대학을 가기가 굉장히 쉬운. 그럼 선생님 지금 수지 뭐 이런 데서 2.0 맞기가 하늘에 수지에서 컨설팅을 많이 하지만 애들 성적 대부분 갖고 오면
1점대가 극히 없어요. 1점대가. 그리고 지금은 3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교마다 조금은 다르지만 보통 보면 그 내신값으로 아이들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라 A, B, C, D, E로 나누고 그 다음에 상대평가하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 2학년 때의 내신 성적이 그냥 전체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2.0도 맞기 힘든데 이게 진짜 2.0으로 여기를 가나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입시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보면 지방권이 있고요, 어머니. 지방권이 있고, 우리는 일반고 대도시권이죠. 일반고 대도시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특목고하고 자사고가 있죠. 특목고, 자사고. 근데 이 특목고하고 자사고 애들이 지금은 국승세단까지 내려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보면 4등급, 그러니까 동탄국제고 성남외고에 있는 아이들은 4등급에서 5등급은 보통 외대하고 경희대, 건대, 이 동국대 이런 데서 많이 뽑아줘요. 그러니까 일반고 2.0을 뽑느냐 아니면 그 자사고나 특목고 4.0에서 5.0 되는 아이들을 뽑느냐라고 했을 때 보통 특목하고 자사고를 뽑아주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일반고 같은 경우는 원서를 딱 집어넣으려고 하면 내신은 좀 딸리고 학종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학종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한테 안 되고 내신으로는 이 지방권 얘네들한테 안 되고 이게 양방에 걸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입시 시스템의 탄생 같은 경우에는 그 대치동이나 분당, 수지 어머님들이 다 그냥 들고 일어나서 내신 쿼터를 줄이고 수능 쿼터를 올린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그렇게 만든 거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으로 40에서 옛날에는 수능으로 20, 그 다음에 수시로 80%를 뽑았는데 지금 우리가 가려고 하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40에서 50, 거의 지금은 50까지 육박하거든요. 그 다음에 교과하고 종합에서 50이니까 대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지방권하고 그 다음에 대도시권하고 5대5를 섞거든요. 근데 지방권 같은 경우에는 뭐 지방에서 제 컨설팅을 설명해 가지만은 일빵빵 되는 애들이 2등급 4개짜리는 한 명도 없고 3등급 4개짜리도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네들은 교과하고 종합 외에는 어떻게 보면 서울에 올라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방법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 성균관대 같은 경우 옛날에 재작년이죠.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교과 같은 경우는 1.1, 1.0 이렇게 이렇게 돼도 합격할까 말까 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없었거든요. 최저가 없으니까 지방권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다 밀려오는 거죠. 연대도 마찬가지고, 연대도 최저가 지금은 이합사로 생겼지만은 없을 때는 그냥 지방권에 어떻게 보면 일빵빵인데, 수능은 거의 포기한 애들이 거의 그냥 몰려오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교과에서도 그렇고, 종합에서도 그렇고 아이들을 뽑았더니 아이들의 형편이 없다 보니까 이 아이들한테 이제 모든 학교들이 최저를 자꾸 주려고 하는 방향적으로 지금 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수지에서 이렇게 살고 대도시권이잖아요. 대도시권에서는 사실 이 교과, 종합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이 이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그 부모님들이 지금 어머님들이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전에 80% 있을 때는 수지고도 그렇고 풍덕고도 그렇고 홍천고도 그렇고 막 서울대 몇 명 보냈다 막 교과 종합으로 몇 명 보냈다 하고 거의 난리였어요. 진짜 수지고 같은 경우에는 종합으로 11명, 15명까지도 보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종합으로 지금 서울대 몇 명을 보내느냐라고 하면 수지고는 지금 2-3명 보내요. 정시로 7, 8명을 보내는 거고 분당은 수지는 없어요. 분당이 수시에 가는 거는 1-2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정시까지.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분당 같은 경우는 낙생고 같은 경우 서울대 한 30명 보내는데 30명 중에 8명 정도가 그거를 가고 그 다음에 한 22명이 정시로 가는데 8명 중에서도 7명이 이과예요. 문과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어머님들 같은 경우 현재 우리 아이가 9월 모의고사를 딱 봤으면 이제는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 걸 잡고 있으면 굉장히 애도 힘들어지고 어머님들도 힘들어지고 그렇죠. 근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는 교과하고 종합을 주장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교과하고 종합을 주장하지 않으면 학교가 황폐화돼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하고 학원 같은 경우도 가도 여기도 학원이지만은 내신이 운영되잖아요. 내신반이. 그러니까 학원 가서도 내신 얘기만 하고 내신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애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잡아도 갈 수도 없고 그냥 뭐 해도 갈 수가 없고 무기 자체가 없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의 무기를 교과로 과연 나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종합으로 나의 무기를 만들 수 있을까? 저 한번 생각해보고 2.0대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수능으로 뭐 3333 현재 맞고 있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도 수능으로 지금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럼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아이가 2.79인데 학교 갔더니 집사람한테 2학년 때 포기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도 포기 안 하고 야 그래도 입시로 내가 밥 먹고 사는데 좀 진짜 그냥 포기하자 해도 애 엄마가 어떻게 이걸 포기하냐고 학원 가면 막 하고 진짜 그럼 싸움이 나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거기다 이제 우리 집사람 직업을 얘기하면 어머님들도 놀라죠. 우리 집사람도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3학년 교사고 거기에다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고3 입시를 담당하고 있는 그러니까 몰라요 다 진짜.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면 내가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야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학교 이거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니 그게 현실인데 야 너희 학교에서 종합으로 어디 갈 학교가 없다 지금 그러면 수능으로 돌려갖고 해야 돼. 야 학교 선생님한테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난다고. 어쩔 수가. 학교는 교과하고 종합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정화시키려고 노력을 할 수밖에 없고 학원은 돈을 벌려고 하면 당연히 내신을 통해서 내신을 놓치면 안 돼. 3학년 1학기까지 내신을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요. 진짜 여기도 국어학원이 뭐 2학년 진짜 집사람이 결국에는 저희 아이 첫째는 이제 수능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 내신 거기에다 돈을 썼는지 진짜. 그 둘째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논술로 대학을 갔고. 그럼 애들한테 그럼 이제 저는 묻지. 야 너희들 그 교과고 종합으로 간 애들 없다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한반에 우리 아이가 태원고를 다녔는데 분당 태원고를 다녔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잘해요. 한반에 30명인데 아이한테 돈을 주면서 너희 반에 그 데이터 값을 좀 그러니까 특히 인서울 30명 중에 인서울 한 애들이 10명이에요 10명. 야 니네 거의 역시 태원고지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좋은 대학은 못 갔어요.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애는 연대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가고 10명 중에 연대 한 명, 고대는 못 갔고 성균관대 한 명이 가고 권동홍이 5명에서 6명 정도를 간 거죠. 권동홍이 가장 많아요. 그 얘네들 권동홍으로 뭘로 갔는지 좀 알아보라고 했더니 알아볼 것도 없다고. 여기 연대 한 명 간 애는 얘는 우리 학교 전교 1등이라 그 학종으로 들어갔다라고 하고 나머지 5-6명은 다 어떻게 보면 정시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시. 그 얘네들은 그럼 내신은 나랑 비슷해. 그냥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거의 2.7 정도 됐거든요. 학교 가더니 2.7 갔더니 경기대도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진짜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수능 같은 경우는 2233 정도가 나왔고요. 그럼 2233이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333이면 복수세단이잖아요. 2등급 얘기하면 고려되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어떻게 보면 건대, 동대, 홍대 그리고 조금 낮추면 경희대, 국제 여기까지는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33 정도 하니까 애들이 대부분 대도시권에 있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맞는 점수가 거의 근처 2233 정도예요. 그러니까 10 정도. 요 10 전후죠, 다. 우리 아이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한번 판단을 해보고, 여기서 집사람이 그 당시에
저한테 내가 수능으로 돌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안 돌리고 결국에는 3학년 1학기 때까지 내신을 잡았고 내신에 얻은 성적은 2.799. 그럼 학교 갔더니 경기대 좀 세게 쓰면 단국대에 쓸 수가 있는데 단국대는 합격률 보장을 한 20% 정도 해준다. 이 정도로 얘기를 하니까 지금 그럼 어머님들도 지금 이거 들으면서 3등급 때는 어떻게 하라고 3등급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포기하고 지금 안 돼요. 3등급 갖다 뭘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머님 때 좋은 곳은 좀 희망찬 곳은 이 황금돼지의 자녀들은 아니잖아요. 황금돼지 애들은 44만 정도가 그 고3이고 지금 어머님 때는 2만 명이 줄잖아요. 재수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재수생도 제가 볼 때는 한 2만 명 정도 줄 거예요. 전체적으로 4만 명 정도 준다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요거보다는 한 등급 정도 더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딱 좋고 저라면 당연히 이렇게 되면 그러면 야 올해는 탄탄히 기초를 다지고 사실 여기 이 대도시권에서는 재수생들이 거의 50%에서 60%에 육박하거든요. 그럼 1년 정도 더 탄탄하게 준비시켜갖고 좋은 대학을 보내자. 이렇게 짤 수는 있는데 2028학년도부터는 이 시스템이 바뀌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어요. 사타음을 안 보고 통합과학하고 통합사회를 보는데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현재 판단이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는 아마 엄청난 하향 지원이 아마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머님들한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9월 달이니까 곰곰이 모의고사 성적표 정오표 있죠. 그걸 딱 받아들여서 정오표를 보면 국어 그러면 얘가 틀린 그 영역이 딱 나와요. 문법에서 얼마나 틀리는지 문학에서 얼마나 틀리는지 비문학에서 얼마나 틀리는지 그러면 기말고사 딱 끝나고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겨울방학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얘가 문학이 만약에 그 약하다 이렇게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아이 그거 끝나고 여러분 얘 같은 경우는 문학을 못하냐 문법을 못하요. 2, 3, 3 맞는 애가 문법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문법을 어떻게 보면 과외로 붙여줘갖고 문법을 해결을 했고요.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 수원 수투 뭐 전체적으로 잘했는데 얘가 공간이 도형 나오는 걸 못해요 또. 그래서 도형 나오는 거 별도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뭐 어렸을 때부터 영어는 배웠으니까 하고 탐구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 문과로 바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는 뭐 하는데 생윤하고 사문을 기본적으로 잡으니까 생윤하고 사문 이거 그 과외를 잡아주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잡아준다는 것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시 관련해 갖고 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맞춰갖고 딱 잡아줬는데 그래도 얘는 그 한 5개월 준비한 거죠. 5개월 정도 딱 준비해갖고 그래도 가갖고 2등급 4개를 나온 거예요. 2등급 4개. 국어도 2등급 나오고 수학도 2등급 나오고 영어는 1등급 나오고 탐구는 2등급 나오고 그러면 연고대죠. 근데 어디 가려고 그랬더니 연고대 철학과 간다 라고 해갖고 집사람이 역시 넌 대단해. 5개월 만에 아이를 이렇게 만들다니. 그래갖고 그래서 뭐 집사람이 뭐 엄청나게 좋아해갖고 했는데 이거는 진짜 좋아하는 것도 진짜 세웅지마라고 얘가 또 2001년생인데 이놈이 그러면 당연히 서울대래 연대 고대 철학과 간다 그래서 그래 연고대 철학과 가라라고 했는데 얘가 갑자기 초등교육과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범대 나왔고 집사람도 사범대 나와서 교사를 하는데 이 교사들 입장에서 볼 때 이 교사 우리 때는 진짜 먹고 살 게 없어갖고 교사를 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교사가 이게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애 엄마도 말리고 저도 말리고 했는데 그래도 아이가 초등교육과를 가겠다라고 해서 초등교육과를 지금 보냈는데 지금 초등교육과가 지금 어머님들도 그냥 손만 뻗으면 그냥 잡히는 그래서 뭐 안 되면 초등교육과 보내면 되죠. 지금 3344짜리들도
숱하게 초등교육과를 보고 이런 얘기하면 그렇지만 부산교대는 9등급짜리도 들어갔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교육이 지금 좋잖아요. 들리기가. 애들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야, 너 안 되면 초등교육과라도 가자라고 하면 애들 경기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막. 진짜 인식 자체가 완전히 지금 이상해졌어요. 뭐 어머님 그 세대 초등교육을 생각하면 그래도 반듯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애들이 간다라고 했는데 요즘의 초등교육과의 인식은 일은 힘들고 돈벌이는 안 들고 학부모들 항의 때문에 거의 자살하는 이런 그 이미지가 씌우다 보니까 애들한테 지금 그래갖고 뭐 부산교대도 뭐 말할 것도 없고 진주교대도 말할 것도 없고 공주교대 지금 제가 논술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돼. 교대 애들이 4명이에요. 너 어디 교대니? 저 공주교대요. 너 어디 진주교대요? 여기 있다가 입시 컨설팅 해갖고 이제 간 거죠, 어머니. 그래서 작년에 어느 정도 맞으니 4등급 4개요. 저는 조금 좀 그래요. 좀 그런 거 묻지 마세요. 뭐 이러면 4, 4, 5 뭐 이런 거죠. 얘는 당연히 진주교대나 이런 데 갔겠죠. 좀 더 그러니까 대도시권에서 멀면 멀수록 점수값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좀 그렇다 그러면 특히 남학생들은 초등교육과 보내면 진짜 좋아요. 왜? 티오권이 있어요. 남자 티오권이 그 있는 학교가 정확하게 있고 없는 학교는 그냥 동일하게 하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기숙사가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7대3이나 이 정도를 맞춰줘야 돼요. 그러니까 남학생들을 그래서 옛날에는 면접이 있거든요. 교대는 무조건 면접이 있는데 면접에서 옛날 같은 경우에는 얘가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를 봤다면 요즘은 얘가 여자인지 남자인지를 본다는 거예요. 남자면 무조건 패스. 남자면 그냥 무조건. 왜냐면 남자애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차라리 노가다 뛰지 무슨 교사를 하지. 그래서 지금 남자애들한테 저 논술 가르치고 있지만 야 교대 가자. 근데 다들 한 명이 없어요, 한 명. 진짜. 그래서 저희 아이 같은 4학년 아이 이제 임용고시 준비하는데 진짜 남자아이들이 없어갖고 지금 거의 난리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은 노는 아버님들 다시 교대로 시험을 봐서 그런 지금 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어머님들이 이런 걸 좀 보시고 전체적으로 아시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는 전공적합도가 없어요 라고 하면 지금은 자율전공들이 워낙 많이 생겼기 때문에 자율전공 쪽에 초점을 맞춰갖고 그냥 놓으시면 그런 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교과든 종합이든 워낙 학생부에 쓰는 어떤 그 수치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 어떻게 보면 별로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하고 종합이 옛날에는 차이가 컸다면 지금은 이제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준비한 거, 수시 교과 종합, 이건 필요 없고, 이것도 필요 없고, 하나만. 나머지를 좀 읽어보시면, 요게 평가 요소의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교과는 왼쪽 거가 교과라고 보시면 돼요. 학업 역량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아이가 내신값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게 학업 역량이고, 진로 역량이면, 우리 아이가 이과 쪽에 간다, 이런 거죠. 나는 경영을 보내려고 해요. 우리 아이는 경영. 그럼 경영에 관련된 과목을 배워야 되잖아. 그러면 경제 과목을 배우지 않으면 원서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근데 남자아이들 갖고 오면, 선생님, 저는 경영이요. 경제를 안 배웠는데 어떻게, 그럼 수능으로 가야 되죠. 그거는. 어머니한테 안 된다고. 그냥 자율전공 선택하라고 해도 애는 자율전공 선택 안 한다고. 경영 가겠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 그리고 정법, 이런 거 하는데 정치학, 이런 정치학과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정법을 배우지 않는 애들이 정치 외교를 가겠다라고 하면 이거 진짜 답답한 거죠.
우리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1순위가 생윤이거든요. 아이들의 거의 한 90%, 80%가 생윤을 선택을 해요. 생윤을 선택을 하면 윤리교육과 외에는 없어요, 과가. 근데 애들이 생윤을 선택을 하고,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요. 그냥 지금은 그냥 아이 성적만 딱 갖고 오면 성적하고 배운 과목만 딱 봐도 얘가 웃음가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이게 그냥 데이터 값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배웠는데 안 배운 그거를 탐구 과목에서 그걸 가려고 한다, 안 뽑아줘요, 지금. 그러면 방법은 있죠. 심화에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심화 같은 경우에는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개설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자사고나 특목고는 이게 다 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의 중심인 이쪽에 집어넣는 거고, 이런 데는 지원을 해봤자 들어가지 못하는데, 우리 그게 딸리니까, 이런 데는 뭐, 내신 합격한 애들 보면 3.0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일반고하고 특목고하고 n분의 1을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고는 그만큼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해갖고 원서를 쓰셔야 되고, 그렇죠. 좀 전체적.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장, 부반장, 이런 걸 해야 돼. 이거 안 했으면 원서를 집어넣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교과만 정하면 교과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이건 종합전형에 관련된 건데, 이거는 무리 아이가 반장 없고, 부반장 없고, 그 다음에 동아리 입장,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보면 그 학습 부장이 있죠. 어머니 국어 부장, 뭐 영어 부장 이런 거 없으면 쓰지 말아야죠. 근데 없는데 쓰겠다라고 하면 진짜 이거 힘들죠. 이게. 지금은 그냥 학생부만 딱 갖고 오면 그냥 세팅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 그리고 전공 자율 선택인 변화, 이거는 워낙 많아졌으니까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고, 논술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어머님들도 다른 것보다는 우리 아이를 겨울방학 동안에 사업화를 어떻게 맞출 것인가, 여기에 모든 것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업화를. 그래야 어떻게 보면 사업 10이라도 나오는 거니까. 사업화만 맞춘다면 어머님들이 아니면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들을 다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국어가 만약 1등급 나오고 수학이 1등급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거의 입시가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국어 1등급, 수학 1등급 이러면 거의. 오죽했으면 국어 같은 경우 통계적으로 얘기하면 재수생이 90%가 1등급이라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어머님들이 다 진짜 교과 종합을 올리려고 하지 말고 국어하고 수학을 좀 올리려고 좀 신경을 그냥. 여기 학원 놀아다니까 애들 내신한다고 이렇게 보면 쟤네들이 뭘로 지금 대학을 갈지, 내신. 그리고 대도시권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능하고 문제가 비슷해졌다라고 하지만 그건 아니에요. 문제 자체가 다르다라고 보셔야 돼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내는 문제와 학교에서 내는 문제가 다른데, 애들은 내신에 대한 문제,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수능에 대한 문제에 이것도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은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어머니. 논술 위주 전형 증가, 논술은 엄청나게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년에는 더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리고 2028학년도에는 진짜 대학에서 수능으로 뽑는 비율을 완전히 낮추겠다라고 하고, 대학별 고사를 이제 부활시키겠죠. 그래서 이 논술도 아마 올해까지만,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아마 이게 이런 형태가 유지되고 2028년도부터는 완전히 다 새롭게 바뀐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논술 위주, 그리고 어머님들이 수능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논술도 어머님들은 노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면 노또다. 제가 여기서 여기하고 분당 수업을 하지만 1대1 개인별로 하거든요. 근데 보통 파이널 때 35명 정도 들어오고 이렇게 나눠갖고 하는데, 35명 중에 26명에서 27명 정도 논술로 합격을 하는데, 논술로 합격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논술 대학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입시 같은 경우도 교과에 맞는 애가 있고 종합에 맞는 애가 수능에 맞는 애가 있고 맞는데 얘네들은 교과도 잘해라 종합도 잘해라 뭐 수능도 잘해라 이러고 뭐 아이가 무슨 뭐 로봇도 아니고 논술 같은 경우도 어머니 그냥 가갖고 이번도 뭐 이렇게 원서 쓰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서 쓰는 것까지 제가 쓰니까요. 왜 너는 선생님 저는 성대 쓰고 싶어요. 너는 성대 안 돼. 성대를 가려고 하면 아니 성대를 가려고 하면 생년을 배워야 돼요. 근데 교과에 생년을 안 배웠는데 어떻게 너는 문제 자체를 그래서 그러면 그래 문제 던져주고 한번 풀어라 그러면 딱 자기가 풀고 알아요. 선생님 저 성대 아니에요. 또 애들이 가장 많이 가고 싶은 학교 중에 건대거든요. 건대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데 건대는 표 해석하고 문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문학에 대한 해석력이 좋은 애들이 잘해요. 그런데 남자아이들은 문학에 대한 해석력이 떨어져요. 근데 남자애들은 이게 오면 너는 여자아이들이 건대 간다면 오케이. 남자아이들은 안 돼. 대신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영을 좋아하는 게 서강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다 틀리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논술 같은 경우도 여학생들이 여학교 기피 현상이 있어갖고 여학교 쓰면 합격하기 쉬워요. 작년은 이렇게 그냥 못하는 애들은 그냥 어머님 동덕여대, 덕성여대, 서울여대 이런 데 진짜 쉬워요. 이런 데는 2합치를 맞추면 경쟁률도 지금 와도 15대 1인가 20대 1인데 2합치를 맞추는 비율이 한 20%라고 보시면 돼요. 한 4대 1에서 5대 1이고 그리고 동덕여대, 덕성여대 이거 준비하는 애들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내가 한 2달 전에 미리 덕성여대를 준비해서 문제를 푼다라고 하면 그리고 논술도 가르칠 수 있는 지역이 분당, 대치동 그리고 분당에서 가까운 수지 요 정도뿐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논술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논술을 한 15년 정도 했으니까 주위에서 이때 되면 뭐 진짜 과외하라고 지방에서 거의 난리가 나요. 근데 뭐 지방을 내려갈 수가 온라인으로 수업을 그런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권 애들은 올라오고 싶어도 그래서 분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논산에서 올라오는 애, 그 다음에 뭐 천안은 많고, 그 다음에 충주, 그 다음에 멀리는 대구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자기는 인서울 하고 싶다 이렇게 해갖고 하는 아이들인데 논술을 배울 수 있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가 맞는 대학에 가면 이제 언어 논술 저기 있죠. 언어 영어 제시문 여기에 따른 또 내용도 다 다르니까 내용에 따라 그러니까 그거는 아이가 한 2케이스에서 3케이스 문제를 풀어보면 자기가 어떤 대학에 맞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논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한 6주 정도 6번 정도 수업을 하면서 얘에 대한 학교 이런 세팅을 다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종합 정도를 쓴다라고 하면 종합도 제가 세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안 되는 거 그냥 어머님들 우겨봤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이렇게 이번도 원서 안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결국에는 어머님들 위주로 써요. 아버지가 반대한다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아니 남자애가 한 애가 정치 외교해 갖고 뭐 하냐고 밥 먹고 사냐고. 얘는 정치 외교에 관련돼서 굉장히 특화되고 해갖고 이쪽에 있으면 내신이 부족하지만 어느 정도 해볼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요, 선생님. 예, 그렇게 해서 뭐 종합이나 뭐 이거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가면 아버님이 안 된다고. 정치 외교 바꾼다고 안 된다고. 경력 쓰라고. 그러면, 어머님도 전화 와서 죄송하다고. 아버지가 반대해서 안 된다고. 아니, 그럼 입학 컨설팅을 왜 받아요, 그거. 아니면 아버지를 모시고 오던지, 왜? 자, 그 애 같은 경우는 삐져갖고 애는 방으로 들어가고 저도 그랬으니까요, 저도. 그래서 저는 성공한 거죠. 그래도 수능 뭐 나름대로 선방을 해서 첫째는 선방을 했고, 둘째는 국어가 5등급 나왔어요. 영어, 수학, 탐구는 2 정도 나왔고요. 원래 2등급 4개 정도 둘째가 나왔는데 국어 5등급 나오니까 갈 때가 카톨릭 때 딱 결정되어 있다고 보시면 이것도
그러니까 수능도 딱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그러니까 세 과목만 보는 학교가 지금 카톨릭 대뿐이 없어요. 빼면 가장 높은 데가 카톨릭이기 때문에 카톨릭 정도를 갈 수 있는데 대신 3합6이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려대하고 중앙대에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3합6 정도, 그러니까 4합8을 맞추면, 3합6을 맞추면 우리가 쉽게 논술로 대학 갈 수 있는 데가 중앙대잖아요. 애도 그렇게 논술을 하라고 해도 애 엄마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겨울방학 때, 그 다음에 좀 내신할 때는 좀 쉬고.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하고 내신할 때 좀 쉬고,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또 기말고사 때 또 쉬고, 여름방학 때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얘 안 된다고, 그냥 얘 안 돼. 얘도 안 돼. 내신. 근데 둘째도 끝까지 내신 잡다가 얘도 결국에는 논술로. 얘는 근데 아까 3합6 맞췄잖아요. 그럼 얘가 갈 수 있는, 논술로 갈 수 있는 데가 뻔한 거예요. 그렇게 배우면 그냥 중앙대 가는 거예요. 그래, 너 그냥 중앙대나 하라. 그랬더니 뭐 아니나 다를까. 경희대 떨어지고, 그 다음에 외대 떨어지고, 논술로 서강대 치고 가고 서강대 떨어지고, 아니나 다를까 중앙대 합격했더니 기분 나쁘다고, 그냥 자기 안 간다고. 그냥. 근데 원래는 이대도 원서만 쓰면, 논술로 원서만 쓰면 가는 학교였거든요. 근데 이대가 그러다 보니까, 이대 같은 경우 웃긴 얘기를 한번 하면, 이대 불어불문학과 작년에 50대 1이었거든요, 이대. 50대 1이었는데 보통 이대 3합6을 맞히는 비율이 10%예요. 실제로. 불어불문. 어문 계열은 좀 낮아요. 그래, 우리 학원애가 불어불문학과 지원해서 연주라는 애가 딱 갔었는데, 딱 왔더니 안 그래도 이렇게 100명 앉는 자리에 5명이 앉아있더라는 거예요. 5대 1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1시간 40분 수업이거든요. 아니, 1시간 40분 문제를 문제를 이렇게 푸는데, 30분도 안 됐는데, 2명이 쓰러져 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진짜 문제를 풀다가, 쓸데없는 거 생각하고 문제에 집중해야 되는데, 쟤네들이 왜 자빠질까? 생각을 해보니까, 쟤네들은 최저를 못 맞췄는데, 시험을 보러 온 거구나. 그럼 이제 3대 1이 된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저 2명만 지키자. 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1시 딱 되니까 1명이 또 쓰러진다. 얘는 배우지를 않는 애죠. 뭔가 이렇게 봤더니, 논술을 지방에서 있다가,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저 1명만 이제 지키면 된다라고 해갖고 했는데, 걔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자기는 자꾸 상념에 빠져갖고, 해갖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날라왔는데 예비 1번이 날라온 거죠. 그래갖고, 근데 얘는 다행히 한국외대 미디어학과, 얘는 외대 거 잘 썼거든요. 그러니까 미디어 합격을 했고, 이제 그거 1명을 이제 빠지는 거를 기다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열심히 쓴 애는 다른 데를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걔가 빠지고 자기 이제 미대를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논술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보통 50대 1인데 최저가 높으면 맞추는 비율이 10%. 그리고 고대 같은 경우는 어문 계열 같은 경우에는 5%도 못 맞춘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업화를. 그래서 좀 사업화에 좀 어머님들이 진짜 좀 하고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 찾기 이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고 특히 경희대 같은 경우는 과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인문 쪽에서도 한의학과 같은 경우는 2합 3짜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2합5고 스포츠 관련된 학과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3등급 하나인데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하고 성균관대 요거는 좀 특히 이과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언어 쪽에서도 이과 거를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형으로도 뽑고 수리형으로도 문과 거를 뽑는데 수리형으로 어떻게 보면 문과를 오려고 하는 애들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언어형은 인문 논술을 보는 거거든요. 인문 하는 애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 애 중에 이과인데 수학이 안 나와서 만약 문과를 바꾼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쪽에 자연과학 계열이나 전자전기공학부 공학계열 이쪽을 논술을 써도 돼요. 그리고 여학생들 같은 경우 수학이 1등급 이렇게 안 나오면 성균관대 수리 논술을 해서
보내기가 어렵거든요. 너무 문과 쪽으로 돌려갖고 하는 아이가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이과 애들이 문과 논술을 하는 아이들이 엄청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 실절 경쟁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요. 73년 81대가 뭐 한번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보고요. 중앙대 같은 경우 논술을 배우면 기본적으로 85점은 나와요. 근데 이게 80점이 기본 점수니까, 그래서 중앙대 같은 경우는 합격하기가 그냥 좀 쉽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에게 맞는 논술대학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전체적으로 이거는 뭐 작년에 연대 간 애들이고, 작년에 합격한 애들이 뒤에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이제 합격자가 워낙 많이 나와갖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머님들이 일임을 해주면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쉽게 대학을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반에 8명 정원이고, 전체적으로 첨삭은 3시간 30분 수업에 한 6번에서 8번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뭐 모든 반들이 마감이라 고등학교 2학년을 받을 수는 없고요. 보통 이제 12월 셋째 주나 넷째 주에 오픈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컨설팅하고, 그때 아이가 만약에 논술이 필요하다 뭐 하면, 그때부터 이제 논술을 좀 방학 때 좀 세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때 좀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